니체 철학 강의 시작해보자. 니체 철학은 철학 총선은 서광서부터 시작해서 반그리스도, 엔티그리스도지, 즐거운 지식, 우상의 황혼, 비극의 탄생, 선악을 넘어서 반시대적 고찰, 권력의 의지, 디오니소스 창가, 그다음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오늘 알게 되는 부분이지.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 말고도 몇 개의 책이 있지만 이게 거의 대부분 12개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12개의 책을 다 공부해보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니체 철학은 시간이 걸려서도 우리가 한번 전체를 탐구해 볼 만한 그런 영역이지. 자,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니체 철학 완벽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책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데, 이 책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대단한 저서라서 특별히 소개할 것도 없지.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용들을 한번 우선 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전체적인 리뷰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 강의니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생각하면서 공부하자. 특히 니체 철학은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답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 테니까 답을 좀 생각하면서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내용부터 공부한다. 첫 번째 내용은 6장의 1권 6장에 나오는 이야기, 교재 속 인간에 대해서 공부한다. 호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사람들과 사귈 때는 종종 그들의 행동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멍청한 척해야 한다. 자, 선생님이 잠깐만 시간 줄 테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 10초, 20초 동안만 생각해봐. 니체 철학은 일방적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한번 자유작용을 한 후에 선생님 강의를 할 테니까 자, 생각해봤지? 생각한 대로 우리는 똑똑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자기의 것을 다 아는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무슨 말만 하면 다 알았어. 이런 사람들 똑똑한 척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멍청한 척 해야지. 잘 못 알아듣는 척 해야지.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야지. 자신이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한 것처럼 느끼게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한다. 자,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멍청한 척 해야 우리는 사람들과 잘 사귈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위대한 사람을 흉내내는 사람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박물을 원물보다 선호한다. 드문 일이 아니다. 위대한 사람을 흉내내는 사람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대부분이 다 흉내내는 사람들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 그리고 그림도 마찬가지지. 흉내내는 것이. 지나갈 때 아름다운 경치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은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 자, 이것도 네가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지금 이번 강의는
어, 1권 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한 니체의 심리학적 조언이다. 자, 한번 생각해봐. 잠깐 동안만. 생각했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생각 들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음,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이 들면 상대방이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겠다. 자기가 초라해지잖아. 그렇겠지? 지금 여기 선생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선생님이 너무 대단해 보이면 싫은 거야. 뭔가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확인해야지. 확인시켜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거야. 우리 사람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멍청한 척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기가 위대한 척 하면 할수록, 대단한 사람인 척 하면 할수록 사람들과 적이 되는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대단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교제를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뛰어난 것을 드러내면 안 된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자. 매우 적절하게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과 대립할 수 있다. 나는 적절하게, 논리적, 합리적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의 생각에 대해서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는 거지. 나는 분명히 적절하게, 이성적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이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지 않을 때이다. 자, 여기도 10초 정도만, 10초, 20초 잠깐 공부해보자. 생각해보자. 어떤 뜻이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심리학적으로. 자, 생각해봤지? 굉장히 올바른 이야기. 정의와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겠어. 굶어 죽겠는 사람한테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치?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아무리 적절하게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는 거지.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굉장한 슬픔의 상태.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굉장한 지금 슬픔의 상태에 있다면 선생님 강의는 귀에 들어오지 않겠지. 자, 어쨌든 웅변을 잘하려면 내가 논리적, 이성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입장에서 말을 해야지만 진정한 설득력 있는 웅변가가 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겠지. 심리학적 거장의 편이다. 자, 네 번째 이야기. 친밀감이 부족하다고 친구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은 치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건 니체가 어떤 생각으로 이 글을 썼을까? 자, 잠깐 생각해봐. 자, 생각해봤지?
친밀감이 부족하다고. 친밀감은 그 사람의 성질, 특성이잖아. 그치? 어쩔 수 없어. 바꿀 수 없어. 치유할 수 없어. 그런 것들을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이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좀 나쁘고 공부를 잘 못해.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넌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머리가 나쁜 걸 어떡하라고. 그치?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넌 왜 이렇게 쌀쌀맞냐? 음. 그 사람의 그 치유할 수 없는 본성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아. 그것을 인정하면 친구가 되는 거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걸로 그냥 관계를 끊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특성, 성질, 성격을 고치려고 친구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관계만 더 나빠지고 오히려 적으로 남게 되지. 적으로 남느니 관계를 끊거나 어, 그 특성, 고칠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특성을 인정해야 된다. 알겠지? 자, 다음번 이야기 하자. 요령. 적절한 방법으로 선물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면 선물을 준 사람에게 분노가 생긴다.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잠깐 생각해봐. 생각해봤지? 네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제공할 때는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줘야 돼. 배불러 죽겠는데 뭐 맛있는 거 터져봐야 소용이 없잖아. 지금 밥 먹고 나왔는데 밥 먹으러 가자.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밥 사줄게. 가자. 어. 그러면 그 상황을 맞닥뜨린 그 사람은 뭐 이런 사람이 되냐 분노가 생겨. 그러니까 적절한 방법으로 배려와 배려와 어떤 선물, 배려와 선물 그리고 무엇인가가 제공되어야 한다. 적절하지 않으면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지, 관계가. 그래서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으려면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심리학적 고려가 없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지. 자, 여섯 번째 이야기. 어떤 당파에도 그 당파의 주장에 너무 심취해서 과도하게 그것을 주장하여 다른 사람들의 탈퇴를 이끄는 위험한 사람이 있다. 자, 이건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잠깐 생각해 봐. 생각해 봤지? 그래서 어떤 당파라는 얘기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얘기겠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같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그걸 과도하게 너무 주장하면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지. 너무 폭력적이 된다거나 너무 비합법적으로 만든다, 일을 이끈다거나 자기 주장이 너무 심취해서 적절한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너무
너무 심취해서 자기 생각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탈퇴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 당파, 그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그룹의 오히려 위험을 이끄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할 때 내가 너무 과도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어,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 주장이 그래서 좀 위험하지.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제일 먼저 나서서 앞서서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앞서서 가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너무 앞서가서 사람들로부터 떠돌림을 당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일곱 번째. 자신의 조언이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환자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 어느 정도 우월감을 느낀다. 민감하고 자부심이 많은 환자는 자신의 질병보다 좋은 자에 더 괴로워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봐라. 자, 생각해 봤지?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겠지. 조금 다르면 선생님 생각을 이제 참고하고 같으면 뭐 다행이고 좀 다르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한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다가 선생님 생각을 이렇게 합쳐서 두 가지 조언을 얻는 거지. 두 가지 심리학적 조언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설하는 내용과 처음에 잠깐 동안 생각한 본인의 생각이 다른 경우에 오히려 두 가지 조언을 얻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야. 뭐 같아도 뭐 나쁘지 않은 거고 선생님 해설과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도 괜찮은 거다. 자, 자신의 조언을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환자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 환자는 여기서 뭐지? 약자야, 약자. 약자한테 이거 환자는 뭐 아픈 사람들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약자를 말한다. 자기보다 약자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민감하고 자부심 많은 약자는 자신의 질병, 자신의 약점보다는 좋은 자가에 대한 그 조언이 더 괴로워하게 만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약자인 경우에는 더더욱더 내 내 태도가 그 약점을, 약자의 아픈 곳을 찌르지 않는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충고하거나 또는 위로해야 한다. 위로한답시고 자신의 상대방의 약점만 더더욱 들춰내는 그런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 아픈 곳을 더 찌르는 것이 되겠지. 자, 여덟 번째, 평등이다. 평등이란 다른 사람을 묵살, 시비로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가.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평등이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다른 사람을 칭찬, 성원, 환호로 자기 수준보다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끌어올리고 나서 자신도 그에 맞춰 올려야 되겠지, 평등하려면. 근데 후자의 경우는 거의 본 일이 없다. 자, 니체의 조언이 어떤 것인지, 어떤 관계를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니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자, 생각해보자. 그렇게 봤지?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일단 높인 후에 자기도 거기에 맞춰 올리려고 하려면 자신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게 되겠어? 사람은 그렇게 성실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그런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사람이 상대방은 수준에 맞춰서 자기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경우는 니체 말대로 거의 본 일이 없는 거야. 니체도 오히려 상대방을 끌어내려서 트집 잡아서 묵살해서 시비를 걸어서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사람들 뿐이지. 특히 폭력배들 심한 욕설과 이런 것들로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 욕설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야 한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수준이 낮은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자, 어쨌든 여덟 번째 평등에서 니체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 뿐이라는 거야. 다른 자기 수준을 끌어내리려 하는 사람들 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어?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잘 하려면 관계를 좋게 하려면 내가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보이면 안 되겠지. 자신이 높은 수준의 사람처럼 보이면 맨날 트집 잡히고 묵살당하고 시비에 시비를 거는 대상으로 되버리는 거야. 그렇겠지? 자, 그러니까 항상 좋은 관계, 좋은 교제를 위해서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겉으로나마 속으로는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말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도록 우리해야 한다. 알겠지? 자,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니체 철학 충서 니체 철학 강의 계속 해보자. 다음 시간도 아마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계속해서 강의를 하게 될 거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철학을 한다면서 니체를 공부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건 선생님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철학을 한다면서 니체를 공부하지 않으면 철학을 하는 게 아니야. 자, 어쨌든 계속 니체를 공부하면서 왜 선생님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니체에 대해서 니체 공부를 강조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기 바란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